스웨덴이 무너진 건 인종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 문제였어요. 정확히는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살아온 문화를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교육도 없이 그냥 선한 마음이라는 말로만 데려오고 스웨덴식 기준을 안 가르치고 안 요구하고 안 지키게 놔둔 게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를 절대 아니고요. 비부색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요, 문화는요, 현실이에요. 여성을 대하는 기준, 동의라는 개념, 공공장소에서의 손, 폭력을 대하는 태도, 법을 대하는 태도, 이게 다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섞일 때요. 기준이 약한 나라가 먼저 무너져요. 오늘 영상은 딱 이 얘기예요. 스웨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문화 충돌이 어떻게 나라를 갈아넣는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길을 속도 조절 없이 밟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가진 안전이랑 신뢰가 얼마나 빨리 깨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장면 하나로 들어갈게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었는데요. 공기가 차갑고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남자 몇 명이 다가오더니 여자 한 명을 둘러싸고 웃으면서 막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표정이 굳었고요. 몸을 뒤로 빼면서 그만해 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남자들이 멈추질 않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졌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여자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구나.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멈추는 손이 없었구나.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서 짧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나셨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이게 스웨덴이 바뀐 방식이에요. 큰 사건 하나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매일 쌓이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문화 얘기냐면은 어떤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여자가 싫다고 말해도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없거든요. 어떤 사회에서는요, 여자를 사람으로 중정하는 기본선이 약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개인 탓으로 끊으면 안 돼요. 그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건 잘못인지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예요. 기준을 가르치고 기준을 요구하고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요, 그걸 안 했어요. 불쌍하니까, 자별하면 안 되니까, 말하면 인종차별 보일까봐 이렇게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와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너져요. 그날 이후로요, 여자들이 밤에 버스 덜 타요. 길을 돌아가고 이어폰 빼고 열쇠를 손에 쥐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이 국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사회는 조용히 갈라져요. 제가 또 하나 더 말할게요. 제 친구 중에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헨리야, 수업이 무너진다 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규칙이 하나가 아니래요. 여학생이 선생님 눈을 못 쳐다본대요. 여자 선생님이 지도하면은 아예 말을 안 듣는 애도 있대요. 남학생들끼리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이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운 규칙이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해야 되는 건 여기는 스웨덴이야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기는요, 여성이 동등하고 동의가 기본이고 폭력은 끝이고 법이 위고 그게 우리가 지키는 선이라고요. 근데요, 스웨덴은 그걸 너무 약하게 말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배우냐고요? 안 배워요. 사회는요, 약한 목소리를 가르침으로 안 들어요. 기준은 강해야 해요. 특히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은요. 그리고 스웨덴이 한 가장 큰 실수예요. 받아들이는 속도를 둔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는 건 빨랐는데 언어 교육은 낮고 일자리 부족하고 사는 곳은 한쪽으로만 물리고 서로 섞일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라 안에 따로 사는 세계가 생겨요. 학교도 따로, 가게도 따로, 친구도 따로, 규칙도 따로.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요,
국가가 말하는 기준이 안 먹히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알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스웨덴어도 잘했고 축구도 잘했고 웃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고 이유는 간단했어요. 동네가 바뀌었고 친구 구성이 바뀌었고 길에서 만난 형들이 바뀌었어요. 그 형들은요, 학교를 우습게 봤어요. 일하는 걸 바보 취급했고 힘이 모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매일 압박이 오면요, 어느 순간부터 거절 자체가 위험해져요. 결국 그 아이는 그 세계로 돌아가요. 왜냐면 그거 소속을 주거든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아이가 싸움에 휘말렸고 갈이 나왔고 한 명이 다쳤고 인생이 한 번에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제 가슴을 찢었어요. 문화와 기준과 융합의 문제예요. 그리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매너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가난과 정쟁과 혼란을 겪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요.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요, 치료 없이 방치되면은 분노로 나오고 폭력으로 나오고 반사회로 나와요. 그건 그 사람의 악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웨덴은요, 준비가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사람을 입막았어요. 동네가 무섭다고 말하면은 바로 그 말 조심해 나와요. 여성들이 불안한다고 말하면은 너 병균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닫아요. 근데요, 입을 닫으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더 섞어요.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말을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이제 한국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국도 지금 선택 앞에 있어요. 인구도 줄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더 받는 흐름이 있죠. 저는 그걸 반대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요, 한국이 스웨덴처럼 하면은 진짜 위험해져요. 한국은요, 기본 신뢰가 너무 높은 나라예요. 밤에 걸어도 괜찮다고 믿고 서로를 기본적으로 믿고 그 신뢰가 사회를 끌리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요, 한 번 끈가면은 돈으로 못 고쳐요.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하는 건 딱 정직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문화는 섞이려면은 기준이 먼저 필요해요. 한국어 교육을 빠르고요, 일자리 연결을 빠르고요, 지역 몰림을 막는 조절이 필요해요. 학교가 무너지지 않게 지원을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평등과 동의와 법칙, 이거 기준을 처음부터 단단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게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존중이에요. 기준을 알려주는 건 새로 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친절은요, 결국 방지가 돼요. 방지는요, 원래 살던 사람도 다치고 새로운 사람도 다치게 만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감탄했던 장면이 뭐냐면은 작은 규칙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줄 서고 조용히 하고 남의 공간을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강요가 아니라 기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만약에 한국이 앞으로 문을 크게 열리면서도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통합을 늦게 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입 막기 시작하면은 스웨덴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끝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여자분들이 밤길을 피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손 꽉 잡고 가게 일찍 닫고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피하고 또 그랬어라는 말이 일상 대화가 돼요. 여러분, 여기 채널에서 많이 말했지만 근데 저는요, 그 또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스웨덴에서 그 단어가 사회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돌려 말할게요. 이건 문화 문제예요. 문화는요, 가르치지 않으면은 섞이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강한 쪽에 문화가 퍼져요. 그리고 그 강한 문화가 폭력과 여성 혐오와 반법직 같은 걸 품고 있으면은 사회는 버텨요? 못 버텨요.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욕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한국이 가진 걸 지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이 가진 안정과 신뢰는 세계에서 진짜 주문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걸 좋은 말로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으로 지키세요. 속도로 지키지 말고요. 종합으로 지키세요. 지금은 조절하면은 한국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말하기 무서운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늦어요. 스웨덴은 그걸 졌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지금부터 기준을 세우세요. 문화는 현질이고 현질은 책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